전기차는 이제 충분히 선택할 만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 현대기아가 이제 대략 5위 정도 점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5위로 만족할 수 없는 거고 이제 미래차 시장에서 이제 선도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뭐 당연히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게 일본식의 이제 하이브리드 차 쪽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대로 핫한 이제 전기차 상황. 그다음에 딴 나라들은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수소차. 이 세 덩어리, 이 세 섹션의 전망을 좀 얘기를 해봐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내연기관에서 더 이상 화석연료, 기름을 쓰지 말자. 네. 기후가 자꾸 변화하니까 그 변화의 폭을 줄여야 되면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급적 엔진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이제 합의가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하고 전기 동력을 같이 쓰는데 이것도 궁극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배터리 전기로 오게 된 거고 순수 배터리 전기로 오다 보니 이 배터리 자체도 만드는 거는 결국은 땅 속에 있는 유한 자원을 해가지고 리튬, 망간, 코발트 이런 소재 써가지고 만들어내니까 이것도 유한 자원이고 순환성이 떨어진다. 그러하니 다시 머리를 돌려서 그리고 배터리에 에너지가 집어넣을 전기를 생산하는 그렇죠. 것 자체도 여전히 이제 화석연료 옛날 방식이니까 그러하니 그러면 순환이 가능한 에너지는 뭐가 없을까라고 이제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주목했던 게 수소였는데 그동안은 이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쓰지 않다가 그리고 환경 규제도 없으니까 아무 이슈가 없었죠. 근데 이제 환경 이슈가 나오니까 이제 수소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글로벌에서 수소를 열심히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에요? 예. 우리나라하고 독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하고 일본이 좀 열심히 밀고 나가고 현대, 있는데. 도요타, 혼다 이런 데서 수소차 만들더라고요. 아니, 독일이 뭐 많이 이유가 하는데. 있는데요. 그 한국하고 일본이 공통적으로 열심히 수소를 미는 이유는 둘 다 기름이 안 나는 나라고요. 두 번째 기름에 대해서 외부의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에 의지하는 관계없이 충격량이 너무 커요. 그런데 글로벌에서 탄소 연료를 쓰지 말자고 하니 아예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서 보는 게 수소고 그 수소가 나중에는 궁극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주력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게 되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는 거예요. 내연기관 기름 쓴 게 지금 자동차에 쓴 게 147년인데 그 147년 동안 기름을 썼으면 앞으로 수소나 전기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적어도 한 50년, 60년 이렇게 걸리지 않겠나. 에너지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더 이상 이제 점점점 자동차에서 퇴출이 되는 것 같아요. 폭스바겐 내연기관차 양산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어느 시점부터는. 벤츠도 내연기관 엔진 개발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 전기차로 대체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니 미국의 GM 포드도 전기차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바뀐다는 얘기인데 근데 권 선생님 전망은 일반적인 전망보다는 좀 오래 잡으시네요. 그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1년에 글로벌에서 판매되는 자동차가 대략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지만 적게는 7,400만 대에서 많게는 9천만 대 정도 판매가 되는데 그중에 지금 전기차 판매 대수가 대략 한 3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7천만 대에서 9천만 대를 만들어내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소재가 없습니다. 배터리도 없고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면 적어도 9천만 대에서 4,500만 대가 1년에 만들어지는 전기차의 그걸 이제 분기점으로 본다면 앞으로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생산 능력의 문제가 또 되는군요. 그렇죠. 개발은 다 됐지만 양산을 하려면 너무 많은 게 이제 필요하니까. 소재도 필요하고 배터리도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다음 달에 차를 사야 되겠어요. 차를 바꿀 때가 됐어. 뭘 할 것이냐. 고민돼요. 몇 달 전에 제 처가 차를 바꾸는데 전기차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은 그냥 유명한 차 사더라고요. 내연차. 많이들 그런 것 같은데 권 선생님이 한번 진단을 해봐 주세요. 이 시점에 보조금 좀 받고 수소차 사는 게 불편을 따르더라도 영리한 선택이냐. 전기차쯤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든지 뭐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근래 한 3년 새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다들 고민을 해요. 저도 그 고민했습니다. 차 바꾸면서. 그 옛날에는 한 달에 한두 건 올라오던 질문인데 요즘은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질문이 쏟아지는데. 아니, 차 사는 사람 다 그 고민할걸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전기차는 이제 충분히 선택할 만한 시대가 됐어요. 충전의 불편함을 경제적 이득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전기차를 사도 된다. 네. 그런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반경 50km 이내에 수소 충전소가 있었을 때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는 아직 아니, 반경 5km도 아니고 50km 이내에 있으면 가능하다면 네. 그러면 다 커버가 되죠. 우리나라 뭐 영토가 뭐 얼마나 되길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네. 수소 충전소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정말 그 얼리 어댑터로서 내가 세상에 정말 친환경으로 기여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타시는 게 좋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충전도 많이 지금 인프라가 돼 있어서 이제 얼마든지 구매는 가능하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약 한 2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혜택이 주어지니까 사고 싶어도 보조금 못 받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사고는 싶어도 보조금을 빨리 확보하지 못하면 예. 못 살 수 있으니 신청을 빨리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비전문가로서 아주 책임성 없는 증언을 하자면 전기차 탄 친구들의 얘기는 이것 타면 휘발유차 못 타 그래요. 맞아요. 감각이 너무 달라갖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 경험을 하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못 내연기관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느낌이 너무나 편안하고. 예. 그러니까. 전 제주도 가서 이제 렌트를 할 때 꼭 전기차 렌트를 하거든요. 한번 미리 경험해 보고 싶어서 렌트를 해서 사면 일단 뭐 소음 없죠. 그다음에 이 주행 가는 감이 너무 부드러우니까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다음에 좋은 것은 서울에서 저도 이제 차를 바뀔 때 전기차를 고려하다가 안 했던 거는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여전히 충전에 대한 부담이 서울에서는 장거리를 간다거나 또는 이랬을 때 충전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고요.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그 단위 면적당 숫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여전히 서울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보다 제주도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개수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는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거의 아무런 불편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전기차가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충전소라든지 하는 그런 인프라의 문제가 사실은 충전의 불편함이 문제는 아니고요. 앞서도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번 경험을 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안함에도 경도가 되지만 그러니까 진동이 사라진 차니까 처음엔 이상하더래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그 기분이 좋으니까. 하다 보면 그 저렴한 경제적 이용료 때문에 에너지 비용 때문에 굉장합니다. 이게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못 오는데 아마 올해 이제야 좀 쓸만한 전기차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데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글로벌에서 탄소 배출 저감에 따른 규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자동차 회사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고 국가도 전략적으로 그린 모빌리티라고 해서 전기차를 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많은 소비들이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신 변호사님은 지금 차 몇 년 됐어요? 저는 차 바꾼 지 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다음 턴에서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사실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동도 굉장히 잦고 지방에도 좀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충전에 대한 부담을 아직은 못 떨쳤어요. 근데 이제 한 다음 턴 정도 다음에 차를 바꿀 때쯤 되면 결국은 전기차로 가지 않을까. 아니 5개월밖에 안 됐으니 빨리 바꿔서 나 좀 태워달라고 하고 좀 그러네. 우리나라에서 차량 구매자들이 전기차로 할까 고민하면 또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현대차 살까? 아니야 테슬라야. 대세가 있지.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권하시겠습니까?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국산차 살래, 수입차 살래. 네. 그럼 국산차는 뭐가 좋습니까? 가격 저렴하고 고장 나면 어디든 가가지고 쉽게 고칠 수 있잖아. 그렇죠. 수입차 사면 조금 험난한 곳이 고장이 나면 부품 조달하는데 한 달씩 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선택이에요. 사실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불편한 서비스를 감내할 용기가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전기로 가는 동력만 있으면 돼라고 본인들의 판단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테슬라가 더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이건 전기차가 아니야.
이건 IT 기계야. 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아니야 나는 그냥 전기로 이동만 잘하면 돼. 그리고 고장 나면 잘만 고쳐주면 돼. 그러면 그냥 국산차 선택하시면 돼요. 야, 그 얘기는요. 100% 똑같이 적용되는 게 스마트폰을 맞아요. 애플 쓰냐 맞아요. 삼성 쓰냐 할 때 심리적 차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완전히 똑같네.